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 매수타점 손절점 점검하겠습니다. 그렇죠. 삼성중공업 차트 분석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상승 전환 중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랑 둘이 같이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삼성중공업은 그렇죠. 매수타점이 멀진 않아요. 멀진 않으니까. 한번 매수타점이 사실 돌파돼야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손절선도 잘 지켜야 됩니다. 삼성중공업 주가 차트 분석은 펀더멘탈 보고 일목균형표랑 캔들 차트로 이제 파동 현재 위치랑 주가 추세 지속 전환 여부 진단합니다. 그리고 수급 살펴보고 매매 타점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뭐 추세 전환 중이니까 그런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삼성중공업의 실적은 뭐 안 좋습니다. 시가총액 7조인데 영업 적자예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흑자가 났네요. 몇 년 더 있겠지만 아무튼 5년간 적자 끝에 흑자. 뭐 이런 종목을 턴 어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도 안 주고 PBR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런 종목이 이제 돌아섰으니까 사실 그 주가 흐름은 또 예상 밖에 좋을 수가 있어요. 어, 예, 주가 차트 분석 한번 보시죠. 삼성중공업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예, 주가를 보니까 지금 까만색이 전환선이죠. 전환선 위에 주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상승세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환선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상승 중 조정, 예,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구름대를 또 통과해 놨네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조금 장기적 월봉 차트가 낫네요. 주봉도 그러네요. 주봉도 지금 사실 일단 한번 전환선이 기준선,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조정이 나와서 지금 구름대에 닿고 있긴 한데 역전되어 있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까만색 전환선이 기준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봉상도. 그래서 일봉상은 좀 틀리네요. 일봉상도 사실 이게 구름대는 벗어났었어요. 벗어나서 전환선, 기준선, 구름대, 주가 정배열되어 있습니다. 호행 스팬도 주가 위에 있고 근데 조금 탄력적으로 예, 돌파를 했다가 지금 밀리는 관계로 약간 전환선 위에 멈춰 있네요. 그래서 상승 시도 중 조정이다. 뭐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캔들 차트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크게 상승한 게 없네요. 그래서 한 번 상승했어요. 한 번. 한 번 상승했는데 한 번 상승했어도 하락은 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조정 A, B, C 뭐 이것도 예, 뭐 이 정도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짧아서 한번 봐야 될 거예요. 다시 봐야 되는데 주봉으로 보면 여기서 하락이 다 나왔냐가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항상 A, B, C를 세보는 거예요. A, B, C. 자, 여기까지 다 하락이 나왔다고 치면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라인은 예, 죽어도 지켜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7,000원을 깨면 다 던져야 됩니다. 예, 도망가야 돼요. 어, 일단 이 7,000원을 깨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은 그렇죠. 8,300원을 돌파를 해야 이제 상승으로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뭐 9,500원을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는데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매수 타점은 8,300원. 그렇죠. 이거를 한 번에 매수하긴 그러니까 이제 상승한다고 보고 살살 매수를 해보는 거죠. 지금 사실 20주선 위에 캔들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음봉이 나왔지만 올려놨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봉상으로도. 일봉상으로는 지금 보면 61선이 올라섰잖아요. 근데 61선이 파란색인데 이게 하락하고 있긴 해요. 하락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20, 60 골든크로스도 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게 지금 그렇죠. 매수타점은 여러 개 있는데 중요한 매수타점이 하나 있었죠. 여기 돌파했어요 한번. 근데 좀 애석하게도
이런 게 매수 타점 돌파할 때 적산병 돌파하면 참 좋은데 적이병이네요. 그래서 그래도 양봉으로 크게 뚫어가지고 이게 상승의 의지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밝혔지만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돌파하고 나면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돌파점 돌파하고 나면 여기에 다 매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돌파해 놨는데 그래서 매물은 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사실 그게 8,300원이 멀지 않은 가격이에요. 여기서 여기 돌파하면 또 9,500원 도전하니까 그때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매수 타점을 돌파해 놨고 이제 뭐 매수한 분이 있는 거죠. 여기나 여기를 매수했다고 치면 그 손절가를 잡아둬야 되잖아요. 손절선. 저 손절선을 저 손절선을 이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7,300원. 매수하신 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들고 있는 분이야 여기 최하단이 손절선이죠. 7,000원.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LRS는 지금 양의 영역인데 슬슬 떨어지고 있죠. 아직 조정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골든 크로스,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왔어요. RSI가, 가격권 아래에서,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 양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절을 좀 길게 잡아야 되나.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도 데드 크로스가 나서, 근데 거래량이 좀 줄고 있네요. 그래서 줄여서, 어, 조정이 아주 심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기업이 보니까 누가 매수 주체인가요? 외국인? 좀 애매하죠, 지금. 좀 애매합니다, 지금. 기관인가요? 사서 올린 쪽은 지금 외국인이네요. 외국인이 주도권 쥐고 있고, 기관은 좀 따라가는 것 같고. 일단은 소강 상태예요, 지금. 한번 뚫어놓고 소강 상태예요. 뭐 이런 거는 흔히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절선은, 그렇죠. 손절선 짧게 잡는 게 맞죠. 이 정도는 잡아야죠. 7,300원. 얼마에 샀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상당히 7,900원에서 7,300원이면 600원이잖아요. 10% 이상 손절선 잡으면 넉넉한 거죠. 사실 더 짧게 잡아야 되는데 이 정도 잡고 그렇죠. 매수는 지금 사실 이걸 돌파해야 매수합니다. 8,000원 돌파해야. 그렇잖아요. 8,000원에서 돌파하다가 밀려가지고 내려갔으니까. 새로 신규 매수는 그저 그렇게. 주봉상은 뭐 별거 없습니다. 주봉상은 중기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이게 20주선 사실 이렇게 딱 손절하라 하면 손절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손절이 안 될 정도로 넉넉하게 잡아줘. 이 정도로 잡아두는 7,300원 똑같네요. 7,300원 손절가 잡아두고 매수는 그렇죠. 8,070원 돌파해야 매수합니다. 그리고 8,300원 또 매수 타겟이거든요. 이렇게 매수 타겟 이렇게 정해놓고 예, 손절선은 이제 매수를 또 8,300원에 매수하게 되면 손절선을 좀 높여놔야 돼요. 그런 거는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 정도로 삼성중공업 마치겠습니다. 이제 차트 분석할 때 매수 타점과 손절선 그리고 매도 신호 뭐 이런 거 제시하고 있는데 매수 타점과 손절선은 사실상 이게 과거 주가 파동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각 투자자는 자신의 이제 매수 매도 신호를 정해서 진입해야 되고 그리고 매수와 동시에 자기의 손절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매수 타점은 어떤 기술적인 지표인데 어떤 거냐면 개념은 이래요. 주가가 상승한다 치면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면서 상승하거든요. 하락은 반대로 이제 하락하면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락하는 건데 그러면 어, 올라왔던 주가가 이제 고점 만들고 저점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상승한다고 하는 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게 상승하는구나 해서 이게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돌파할 때 매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올라가다가 조정받은 다음에
재차 또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이게 또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 타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기술적인 지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매수 신호는 사실 이렇게 되면 매수 신호는 좀 늦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고점이라는 게 또 매수 타점도 되기도 하지만 매도 타점이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신호는 뭐냐? 그러면 저점에서 올라갈 때 5일선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매수 신호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 매수한 사람은 이 다른 사람 매수 타점에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매도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는 사실 이 저점을 통과한 순간부터 고점 돌파할 때까지 이때 사이에 매수 신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손절선도 사실 기술적인 의미입니다. 손절선이라는 건 결국 또 마찬가지로 주가의 고점과 저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상승하던 주가가 저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할 때 반등하고 고점 형성한 다음에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점이 어디서 멈출 건가? 이게 손절선에 관계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보통은 직전 고점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여기 이탈해버리면 상승 파동이 아니니까. 근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 실전은 어떻게 되냐면 실전은 엘리어트 파동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기존 기존 저점까지 이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반등합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이렇게 반등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해버리면 여기서 반등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대응을 못하는 거죠. 손실만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선이 주가가 강할 때는 손절선이 저점을 이탈한 걸 손절선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절선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상승하던 주가가 저점 받고 다시 상승한 다음에 재차 이제 하락하겠죠. 하락할 때 고점을 이탈하면 손절선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주가가 저점을 이탈할 때 손절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기술적인 손절선이고 보셨다시피 손절선 이탈한 다음에 급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손절선이 뭐 어떤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매도 신호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신호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매수 타점하고 매수 신호, 그다음에 손절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도 신호는 매도 타점은 없어요. 매도 타점은 각자 매수 가격하고 투자 성향에 따라 매도 신호를 정해서 매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5일선, 5주선, 21선, 20주선 이탈하면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긴 거는 중기 투자자가 되는 거고 짧은 거는 단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단기 매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승하던 주가가 고점을 만들고 하락해요. 그러면 하락했을 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5일선 이탈하면 딱 매도 신호라고 생각하고 파는 겁니다. 근데 반등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또 상승하던 주가가 이탈했는데 나는 이번에는 5일선이 아니고 21선으로 할래요. 그래서 21선 이탈했을 때 팔면 예, 주가가 하락하면 좋은데 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신호는 정해진다. 뭐 이 세 가지 매수 타점, 손절선, 매도 신호 예, 기술적 의미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